연예인들은 신인으로 데뷔한 후 좋은 작품을 만나게 되면 갑작스럽게 톱스타의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공을 경험한 후 스스로 대단하다고 착각하며 태도가 변하는 연예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일반인이라도 갑작스러운 신분 상승이나 사회적 위치의 변화가 생기면 비슷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갑질을 일삼다가 어느 순간 TV에서 자취를 감춘 연예인 TOP9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9위는 윤은혜입니다. 1999년 걸그룹 베이비복스로 데뷔한 윤은혜는 팀 내 막내로 활동하며 귀여운 외모와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베이비복스가 해체되면서 많은 가수들이 그러하듯 윤은혜도 가수에서 연기자로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2006년 방영된 드라마 궁을 통해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입지를 다졌고, 이어 커피 프린스 1호점에 출연하며 톱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드라마 미래의 선택 이후 윤은혜는 한동안 TV에서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5년 많은 연예인들이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던 시기에 윤은혜 역시 중국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해 10월 윤은혜는 중국 동방위성 TV에서 방영된 패션 디자인 서바이벌 프로그램 여신의 패션에 출연했는데요. 참가자들은 매회 주어진 주제를 바탕으로 옷을 디자인해 경쟁하며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윤은혜는 총 3번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그중 윤은혜가 스타일리스트와 협업해 만든 흰색 코트는 특히 눈과 사자를 테마로 디자인되어 49억 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낙찰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트는 한국에 소개된 직후 국내 디자이너 윤춘호가 SNS를 통해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윤춘호 디자이너는 이 코트가 자신이 이끄는 브랜드 아르케의 2015 가을-겨울 컬렉션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표절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윤춘호 디자이너는 며칠 전에도 옷을 가져간 스타일리스트와 배우들이 함께 만들다니, 그래서 더 소름 돋는다. 한 시즌 노력한 결과물을 이렇게 쉽게 뻔뻔하게 힘 빠진다라고 적었고, 이 글은 점점 퍼져 논란이 되었고 기사화됐습니다. 생각보다 갑자기 논란이 되자 윤은혜 소속사 측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입장문은 사과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소속 배우인 윤은혜를 노 이즈 마케팅에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코트를 살펴보면 팔 옆의 프릴 부분을 제외하고는 디자인의 구성이 상당히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윤은혜 측은 해당 의상을 협찬받지도 않았고 많은 브랜드를 연구해 영감을 얻은 것이라며 표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표절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서 잊혀갔는데요. 윤은혜는 3년 뒤 국내 드라마로 복귀하며 제작 발표회를 통해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은혜는 3년 전 공식 석상에서 사과를 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사과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이 자리를 빌려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는데요. 정확한 진실은 그들만이 알겠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쉽게 결과물을 얻으려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8위는 이정진입니다. 1997년 패션 모델로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딘 이정진은 원래 대학에 재학 중이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스타일을 눈여겨본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모델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연극영화과에 진학하며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정진은 1999년부터 시트콤과 드라마에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으며 2002년 영화 해적 디스코 왕 되다에서 주연을 맡으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주연을 맡았다고는 하지만 이제 막 신인의 딱지를 뗀 시점으로 그를 대중적으로 널리 알린 말죽거리 잔혹사의 개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정진은 2003년 방영된 드라마 다모에서 황보윤 역으로 캐스팅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실 다모는 MBC의 대하 드라마 대장금이 방영되기 전 짧은 기간 동안 편성된 드라마로 큰 기대를 받지 못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연출을 맡은 이재규 PD는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던 이정진과 이나영에게 각각 황보윤과 채옥 역할을 제안했는데요. 소속사 측은 먼저 이정진의 출연을 확정지었고 이후 채옥과 장성백 역에 대한 캐스팅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진은 감독에게 자신보다 더 인지도가 높은 배우가 상대 배역이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출연했던 드라마나 시트콤에서 상대 배역에 운이 없었다면서 이번에는 톱스타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용력에는 하지원이 고민 끝에 캐스팅이 됐고 문제는 장성백 역할이었음이냐? 장성백에는 김민준이 캐스팅되었지만 이정진의 성에 차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정진은 김민준이 상대 배우가 된다면 자신은 출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감독은 고심 끝에 이정진을 황보윤 역에 최종 확정하며 김민준을 하차시키게 되었는데요. 그 후에 장성백 역에 캐스팅된 것은 다름 아닌 배우 이서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정진은 상대 배우로 이서진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이유를 댔던 것이죠. 계속되는 이정진의 요구에 이재규 PD 역시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정진이 액션 연기 연습에는 소홀하고 장성백 역할의 캐스팅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PD는 이정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설득 아닌 설득을 했지만 이정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생각은 한결같습니다. 좋은 배우와 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 상대역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면 그 사람을 쳐낼 수밖에 없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게 사회 현실 아닙니까? 라는 망언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재규 PD는 여러 이야기들을 하며 이정진을 설득하려 했지만 이정진은 이서진도 김민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으며 그 이후 대본 연습에도 오지 않고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PD는 이정진을 하차시키는 결정을 했고 황보연 역에 이서진을, 장성백 역에 김민준을 다시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모는 MBC에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작품이었지만 신드롬을 일으키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재규 PD는 MBC 공식 홈페이지에 자신의 입장이 담긴 글을 올렸고 이정진 사건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이정진은 MBC의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후 약 5년간 MBC에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진은 그 후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사신 톱스타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성과를 거뒀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기 힘든 배우가 됐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복을 발로 차버린 배우. 역시 사람은 겸손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7위는 신은경입니다. 1988년 연기자로 데뷔한 신은경은 뛰어난 연기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드라마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긴 연기 경력 동안 신은경은 여러 차례 사건과 논란에 휘말리며 굴곡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1996년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건을 시작으로 결혼과 이혼, 아들의 병환까지 개인적인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할 때마다 신들린 듯한 연기력을 선보이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15년 신은경의 인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2월부터 4월까지 신은경은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약 1억 1,1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외상으로 구매했습니다. 당시 신은경이 옷을 가져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지만 구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당 백화점 직원은 일부 옷을 회수했으며 2012년 10월에야 신은경의 소속사로부터 약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5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결국 해당 직원은 이 금액을 메우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으며 이후 백화점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신은경은 당시 한 인터뷰에서 드라마 출연 때문에 의상을 협찬받았다가 드라마가 무산되며 직원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결국 잘 해결되었다. 해당 직원은 오히려 나를 응원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 역시 인터뷰를 통해 예전에 아픈 아이 이야기를 하며 울길래 힘내라고 한 적은 있다. 하지만 채무가 괜찮다고 한 적은 없다. 그게 말이 되냐라며 어처구니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포던 사이트 지식인에는 탤런트 신은경이 로드습에서 옷 250만 원 상당을 구매 후 며칠 뒤 입금해 주겠다고 하고 사라졌는데 이후로 이밀적 미를 핑계로 연락을 받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냐? 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시기도 2010년 3월로 신은경이 백화점에서 억대 외상을 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연예인이고 얼굴이 알려져
그것을 담보로 외상을 했다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신은경이 보여준 행동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신은경은 여전히 드라마에 출연하며 활동하고 있습니까? 다. 연기력을 키우기보다 상식을 키우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6위는 최수진입니다. 짙은 눈썹과 단아한 외모, 그리고 깊은 눈매로 원조 국민 첫사랑이라 불렸던 최수진. 그녀는 1987년 KBS 12기 공채 탤런트로 선발되며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뛰어난 외모와 연기력으로 주목받은 그녀는 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나무에서 최재성과 함께 출연하며 대중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KBS 대하 드라마 토지에서는 주인공 최서희 역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대 후반부터 50대까지의 삶을 자연스럽게 연기하며 호평을 받았고, 이로 인해 KBS 여자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설 속 최서희와 높은 싱크로율로 큰 사랑을 받으며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기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수진이 남의 남자를 빼앗은 여자라는 오명을 쓴 일이었는데요. 1990년 재미교포 윤 씨와 결혼했는데, 윤 씨는 결혼 전 배우 김청과 약혼 관계였습니다. 김청과 파혼 직후 최수진과 결혼하면서 당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최수진은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할 거란 기대와 달리 결혼 6개월 만에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됩니다. 그 이후 최수진은 영화 아그네스를 위하여에 출연하며 복귀, 뛰어난 연기력으로 비난을 이겨냈고, 남의 남자를 빼앗은 여자라는 이미지를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연기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며 대중의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1995년 미군 군인관 벤 모 씨와 재혼한 후 딸을 출산하며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10년 뒤인 2004년 드라마 빙점으로 복귀해 여전히 뛰어난 연기력과 변치 않은 미모를 선보였으며, 2007년 드라마 쾌도 홍길동에서는 특별 출연으로 반가움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더 이상 연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2005년 삼성 현대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미술에 대한 열정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2006년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며 작품 활동에 매진했고, 개인 전시회도 열며 예술가로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5위는 장미인입니다. 172cm의 키에 48kg의 몸무게, 완벽한 S라인을 자랑했던 장미인에는 한때 자신의 몸매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누드 화보집을 발간했던 스타입니다. 포토샵 보정 없이 촬영된 화보를 공개하며 스태프가 다리 라인을 더 얇게 수정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촬영 당시 스태프들이 어색해하자 그녀는 다 함께 벗어보자라고 제안했고, 결국 촬영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들이 옷을 벗은 채 촬영을 이어갔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연기 경력은 드라마 논스톱 5로 시작했으며, 이후 레인보우 로망스, 신입사원, 동네 변호사 조드로 2등에 잠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작품보다는 사건 사고로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배우였습니다. 특히 2013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상파 방송 출연 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프로포폴은 원래 수면 마취제로 사용되지만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피로를 극복하는 마법의 약으로 알려졌으며, 장미인에는 이 약물을 100회 이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조용히 지내던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스폰서의 DM을 공개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글을 보내다니 맞고 싶냐? 라는 글과 함께 스폰서 제안을 폭로했고, 한 네티즌이 비판적인 댓글을 남기자 난 잘 살고 있고 바쁘니까 신경 꺼라는 대댓글을 남기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한 기사를 통해 장미인애가 템프로에서 활동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그녀는 주 몇 차례 출근하며 예약이 꽉 찰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장미인애와 소속사는 이를 즉시 부인하며 그녀가 당시 중국에서 활동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미인애는
인스타그램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문구로 영화 친절한 금자씨를 패러디하며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끊임없는 논란과 네티즌들과의 설전을 벌이던 그녀는 결국 배우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한 남성을 만나 혼전 임신 후 결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자신과 닮은 아들을 출산한 후 필라테스와 골프를 즐기며 안정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위는 최정원입니다. 최정원은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에서 남미 역을 맡아 대중적인 사랑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던 배우입니다. 당시 소문난 칠공주는 시청률이 40%를 넘어서며 폭발적인 인기를 기록했는데 이로 인해 계획에 없던 30회 연장이 결정될 정도였습니다. 최정원은 극중 하얀 피부와 큰 눈, 우아한 외모, 그리고 귀여운 성격을 가진 남미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녀는 전국민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고 2006년에는 여자 우수연기상을 수상하며 톱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사극바람의 나라에서 한복이 잘 어울리는 공주 역할을 맡아 또 한 번 주목받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CF와 광고를 통해 명성을 이어갔고 대중들은 그녀의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2011년 드라마 브레인과 2015년 마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방송에서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3년 후인 2018년 케이블 TV 프로그램에 잠깐 모습을 드러냈지만 다시 활동을 중단하며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그 이후 2021년 기존 소속사와 재계약 소식을 알리며 많은 이들이 그녀의 복귀를 기대했으나 여전히 방송 활동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긴 공백기는 그녀가 부동산 회사에서 과장직을 맡아 많은 수익을 올리고 현재는 가게를 운영 중이라는 소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미츠리가 부동산 회사 과장이 되다니 놀랍다며 방송 활동 대신 사업으로 성공한 것인가?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정원과 소속사는 해당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그녀가 차기작을 신중히 선택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연예계는 공백이 길어질수록 잊히기 쉽지만 최정원은 3년 이상의 작품간 공백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까지도 5년 이상의 공백기가 이어졌음에도 여전히 그녀의 복귀를 기다리는 팬들이 많습니다. 은퇴설을 강하게 부인하는 그녀의 태도와 과거 인터뷰에서 전도연, 문소리 같은 선배 배우들을 언급하며 10년 뒤 칸 영화제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점을 보면 최정원은 차기작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그녀가 다시 미츠리 같은 매력적인 캐릭터로 돌아와 안방극장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속히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3위는 윤정희입니다. 2005년 방영된 SBS 드라마 하늘이시여를 기억하시나요? 이 드라마는 한 여자가 임신 중 사랑했던 남자와 헤어지고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뒤 딸을 입양 보내고 계모 밑에서 구박받는 딸에게 평생 주지 못한 사랑을 주기 위해 의부사들과 결혼시키는 막장 스토리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의 열연 덕분에 큰 인기를 얻었죠. 특히 계모에게 구박받으면서도 착한 성격을 지닌 여주인공 역은 당시 청순하고 단아한 매력을 지닌 윤정희가 맡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윤정희는 2002년 KBS 2의 산장미팅 장미의 전쟁에 출연해 임성은, 서지혜와 함께 청순한 이미지로 주목받으며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윤정희는 데뷔 초기 연기가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늘이시여 오디션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작품을 통해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얻고 이자경 역으로 스타덤에 오르며 최고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촬영 준비 과정에서 윤정희는 대선배 한혜숙에게 연기 지도를 받게 되었고 한혜숙은 그녀에게 이렇게 연기해서는 드라마가 잘 될 리 없다고 말하며 강도 높은 연기 훈련을 시켰습니다. 윤정희는 나중에 이 과정이 자신에게 큰 부담이었음을 고백하며 매 순간이 마치 시험을 받는 듯한 긴장된 시간이었고 심리적 압박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연기를 잘하지 못해 한혜숙에게 너 때문에 훌륭한 애가 못 자란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윤정희는 피가 나도록 노력하며 드라마 촬영에 임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정이는 그동안 눈물 연기가 트레이드마크였으나 심한 우울증 탓에 눈물 연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눈 밑에 물파스를 바르고 촬영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된 노력 끝에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이는 그녀에게 엄청난 인기를 안겨주었습니다. 하늘이 시여 이후 윤정이는 행복한 여자, 가문의 영광, 웃어요, 엄마 등에서 청순하고 단아한 이미지를 유지하며 깊은 사연과 눈물 많은 착한 여주인공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연기력에 대한 칭찬을 받으면서도 매번 비슷한 역할을 맡았다는 평가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윤정이는 2014년 JTBC 드라마 마디를 마지막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마디 종영 후 윤정이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6세 연상의 남성과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고 육아와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연예계를 은퇴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7년 후 송혜교 주연의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 백화점 3부 이사 역으로 출연하며 반가운 얼굴을 다시 한번 선보였고 그 변하지 않은 외모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이후 코로나19에 걸려 다시 잠시 휴식기를 가지게 된 윤정이의 차기작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팬들은 그녀가 앞으로도 자주 TV에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에이미입니다. 한때 한국의 페리스 힐튼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주목받았던 에이미 본명 이은지는 예능 프로그램 악녀일기에 출연하여 재력을 과시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녀의 가족 배경을 살펴보면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몬드 수저에 해당하는 특권을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해외의 유명 벤처기업 사업가, 할아버지는 해외 병원의 원장, 어머니는 한국의 교육기관 반의의 대표를 맡고 있는 명문 가문의 후예입니다. 에이미는 그야말로 황제 혈통을 자랑하며 태어난 인물로 그녀의 이중턱은 물질적 운과 미래 운이 좋다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그녀는 한남동 유엔 빌리지에 위치한 120평 규모의 초호화 주택에서 살았으며 이 집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시세는 약 70억 원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가격이 1,500만 원에 달하는 와인을 즐겨 마시고 800만 원어치 명품 쇼핑을 즐기며 에르메스와 샤넬의 가방을